네, 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디딤 영상으로 우리 2학기가 시작해서 다시 찾아왔어요. 선생님 무조건 10분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거두철미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배울 거냐면 이번엔 대공황과 전체주의의 등장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세계사죠. 우리가 저번 1학기 때 세계사를 어디까지 배웠냐?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까지 배웠어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이제 다시 2차 세계대전으로 갈 건데 그 이전에 오늘 이 대공황과 전체주의에 대해서 배웁니다. 오늘 순서는 대공황의 시작, 대공황 극복, 그리고 전체주의의 등장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사진으로 가보기 전에 이 대공황이라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분명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연합국이 있었죠. 승전국 특히 뭐 영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런 나라이 승전국으로서 지위를 갖고요. 그리고 파리 강화 회의 베르사유 체제였죠. 그걸 통해서 승전국들이 이득을 엄청 봐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무기도 엄청 팔았고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발전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또 생겼다라는 겁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하지만 이 공급이 너무 과대해진 게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공황이 펼쳐지고요. 그러면서 줄지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부도가 나고, 그리고 기업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노동자들 역시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료 급식소에 줄을 선 실업자들에 대해서 나오죠. 여기 보면 영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free입니다. 공짜라는 거죠. 커피 앤 도넛이죠. 마치 뭐가 생각나는데. 그리고 or the unemployed라고 해서 실업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업자들에게 무료로 이제 급식을 나눠주던 거기에 줄 선 사람들입니다. 대공황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후 유럽의 경제 회복을 미국이 역시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기업이 과잉 생산했어요. 이게 생산하는 대로 막 팔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는 데에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샀어. 근데 여러분들 핸드폰을 더 살 필요가 있어요? 하나만 샀으면 됐잖아. 물론 새 제품이 나오면 사겠지만 이 똑같은 핸드폰을 계속해서 찍어낸다고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생산해냈어요. 그럼 재고가 쌓이죠. 그럼 이걸 못 풀면 소비가 생산을 따라가지 못하죠.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으로 재고가 증가하죠. 재고가 증가해서 이걸 못 팔면 당연히 기업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가 폭락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폭락이에요. 주가가 막 떨어지게 되죠. 기업, 은행이 다 다는 아니에요. 많은 기업과 은행들이 파산하게 되죠. 실업자가 급증하게 되고, 이것이 미국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전 세계로 이 경제가 확산이 됩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적인 파장은 전 세계로 계속해서 펼쳐져 나가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 역시 전 세계적으로 이어져 있는 거죠. 이 대공황이 펼쳐지자 극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하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이라는 걸 실시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이 뉴딜 정책이라는 걸 실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뉴딜 정책이 뭐냐? 지금도 우리나라 정부도 그린 뉴딜 하면서 막 다시 뉴딜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뉴딜이라는 건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부가 각 분야의 생산량을 조절해요. 우리 이전에는 생산량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잉 생산에서 문제가 터졌잖아요. 이걸 조절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실업자를 구제해요. 이 대규모 공공사업이라는 건 미국에서 후버댐이 가장 유명해요. 엄청나게 큰 댐을 만드니까 이 노동자들을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실업자들을 이렇게 고용했고요.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해줘요.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서 구매력 향상에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보장 제도가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 그로 인해서 무언가를 살 수 있게 하는 거, 이거 역시 구매력 향상에 노력을 한 거고요. 미국과 다르게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를 이용한 블록 경제를 형성해요. 미국은 식민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가 제국주의에 앞장섰던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식민지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 식민지를 이용해서 우리 식민지들끼리 우리나라끼리,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영국 연방 해갖고 블록 경제를 형성해요. 하나를 모은 겁니다. 그래서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해요. 보호무역. 그래서 과잉 생산된 상품을 식민지에 판매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못 파니까 식민지에 팔고, 수입품,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을 억제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을 빨리 팔 수 있게끔 이런 보호 정책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대국들, 승전국들은 이런 식으로 대공황을 극복해가요. 근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죠. 앞에 사진 너무도 유명한 사진이죠. 이 아저씨가 누군지는 딱 봐도 알 거예요. 그리고 이 마크, 마치 절 마크를 뒤집어 놓은 건데 이 마크만 봐도 우리가 이게 히틀러와 나치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죠. 너무도 유명한 겁니다. 이 전체주의의 등장인데, 이 왜 하필이면 전체주의, 무시무시한 이 전체주의가 등장하게 됐냐? 그 배경으로는요, 식민지가 적고 국내 시장이 작았던 국가들이 대공황의 극복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같은 나라죠. 미국이 경제적으로 컸으니까 막 이제 돈을 풀 수가 있잖아요. 그게 가능했어요.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가 많았으니까 블록 경제를 형성해서 타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독일이나 이런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식민지도 없었고 국내 시장 자체가 작았어요. 그러니 이 사회 혼란을 틈타서 전체주의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전체주의라는 게 뭐냐? 전체가 우선시되는 주의잖아요. 이 전체가 우선시되는, 개인의 어느 정도의 이익을 무시하고서 개인을 희생시키고 우리 전체가 잘 돼야 된다라는 주의가 전체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전체주의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이제 조금 나올 거예요. 특징은 전체 국가, 민족의 번영을 내세워 민주주의를 억압하고요. 강력한 통제 정책을 실시합니다. 군비 증강, 군비, 그러니까 군사비를 증강해서요, 대외 침략하는 걸로 이제 이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로는요,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 있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무솔리니라는 아저씨가 이끄는 파시스트 많이 들어봤죠? 이 파시스트 당이 정권을 장악해요. 물론 대공황 이전에 장악합니다. 여기는 1922년이죠. 대공황 1929년에 터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황이 터지고 나서 이 무솔리니가 이끄는 이 파시스트는 에티오피아를 침공해서 합병시켜요. 그 이전에 제국주의 시대 때 실패했었던 걸 기어코 해내고 말고요. 독일은 너무도 잘 알죠?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이 일당 독재 체제를 수립해요. 대공황 이후죠. 대공황 이후에 독일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독일 국민들이 직접 히틀러를 뽑아줍니다. 민주주의의 절차, 투표를 통해서요. 히틀러는 절대로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 처음에 되는 건 독일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이 히틀러는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인종차별 정책을 추진했죠. 게르만 우월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했던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병합합니다. 38년이죠. 그리고 체코를 점령하면서 39년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경고를 무시하면서 세계대전이 터지게 돼요. 그리고 일본은 군국주의 체제를 강화합니다. 군부의 권력을 장악하면서 만주사변을 일으키죠. 이거 배웠어요. 중일전쟁을 일으킴으로 이 대공황을 타개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주의 세력이 집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터졌는지는 이어서 배울 수 있게 되고요. 오늘의 댓글 이벤트는 독일 사람들은 도대체 왜 히틀러를 뽑았냐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겁박한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뿌린 게 아닙니다. 왜 근데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를 뽑았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검색해봐도 좋고요. 역시 열심히 참여한 친구에겐 상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10분 안에 컷하기로 무조건 마음을 먹었어요. 조금 급하게라도 하니까 꼭 여러분들 영상 듣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생 많았고요. 우리 이제 2학기 수업 재밌게 나가봅시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